지난 영상에서 알파7 마크3 기본 조작법과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론과 그 주요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죠. 요즘 브이로그 많이들 하시죠? 영상 찍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카메라가 세일을 하길래 무작정 구매하신 분들,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과제로 영상을 찍어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디부터 알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무조건 좋은 장비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영상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 기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기본이 되는 해상도부터 알아야겠죠. 해상도는 가로 세로 픽셀 수를 곱한 것입니다. 해상도는 크게 VGA, HD, FHD, 4K, 8K, 12K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튜브 업로드용은 주로 1080p를 사용하죠. 1080p가 바로 FHD입니다. 컴퓨터 사양이 괜찮다면 4K라고 하죠. 3840에 2160 또는 4096에 2160의 해상도로 촬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샤픈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죠.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4K입니다. 이 픽셀 값이 올라갈수록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파일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자신의 워크플로우에 맞는 것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의 개념이죠.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0프레임은 1초에 30장의 사진을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보통 30프레임이 범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앞선 알파7 마크3 기초 영상에서 노출의 3요소, ISO, 셔터, 그리고 조리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물론 그 정의는 같지만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찍고 있으면 화이트 밸런스가 하얀색에 맞춰서 변화가 되죠.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나설 시에. 하지만 반대로 지금 백열등이 켜져 있는데 저 백열등만을 찍게 된다면 화이트 밸런스가 또 바뀌게 됩니다. 영상에서 이것이 바뀌게 되면 색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는 사진과 다르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놓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화이트 밸런스와 셔터 스피드, ISO 모두 수동으로 다루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셔터 스피드는 보통 프레임의 2배로 설정을 합니다. 24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으신다면 48 그리고 50이 되고 있고요. 30프레임으로 찍고 계신다면 60프레임으로 찍고 계신다면 120 이렇게 2배를 늘려가면서 촬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손을 흔들면은 지금 좀 부드럽게 모션 블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밝기는 어떻게 조절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로 조리개로 조절을 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 ISO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ISO 정도는 오토로 놓고 써도 괜찮습니다. 보통 조리개로 조절을 하고 더 부족한 광량은 이제 조명을 치면서 해결을 하죠. 영상 촬영용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제일 쉽고 흔하게 쓸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기도 작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액션캠 부류, 장시간 촬영과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캠코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DSLR과 미러리스, 마지막으로 상업 촬영용과 영화에 쓰이는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친구들은 액션캠과 미러리스인데요. 사실상 캠코더는 방송 계열에서만 의미가 있고 시네마 카메라는 살면서 만져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액션캠과 미러리스 DSL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션캠은 그 크기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격한 액션 스포츠 등을 주력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고프로가 시장의 대표 주자를 갖고 있고요. 요즘은 인스타360과 DJI 등도 활발하게 액션캠 시장을 장악해가는 중입니다. 주로 스포츠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긴 하시는데요. 액션캠 특성상 광각 렌즈를 탑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광각 렌즈는 어떤 것에 유리할까요? 네, 바로 브이로깅입니다. 광각의 특성상 얼굴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나오지도 않고 배경과 상황을 어느 정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답답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흔들림이 비교적 적다는 것입니다.
네, DSLR과 미러리스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일 보기 쉬운 장비이죠. 이 둘의 차이점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오른쪽 위로 가시면은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친구들의 장점은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좋은데 싶으시죠? 아까 액션캠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액션캠이 광각 렌즈라고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렌즈 교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의 범용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액션캠에 비하여 바디와 렌즈를 탈부착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친구들은 광각 렌즈, 줌 렌즈, 망원 렌즈 등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 단점이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가 액션캠에 비해서 꽤 나갑니다. 경량화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렌즈가 무겁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앞서 액션캠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던 흔들림이 이 친구들은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요즘 다빈치 리졸브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곳에서 워프 스테빌라이전 아니면 소니 카탈리스트 같은 그런 것들로 고정을 해서 짐벌급의 손떨방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다이렉트로 촬영이 되는 것과 후보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은 그 프로세싱 차이에서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액션캠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카메라 제조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그 때문에 소니와 캐논 그리고 이제 니콘 같은 카메라 제조사들에서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바로 브이로깅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렌즈 교환식임에도 불구하고 작동법이 매우 쉽고 혹은 아예 렌즈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경량화된 브이로그 머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액션캠과 DSLR 그리고 미러리스, 똑딱이형 브이로그 카메라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뭐 이렇게만 보면은 브이로그 카메라가 제일 다루기도 쉽고 이거 뭐 사기 아니냐, 뭐 그런 무거운 카메라가 왜 필요한데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센서 크기라는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하죠. 센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판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핸드폰 센서 크기는 1인치 미만입니다. 액션캠도 비슷하고요. 요즘 1인치 센서를 가진 액션캠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꽤 고가죠. 그리고 똑딱이형 카메라인 ZV-1, RX100과 같은 그런 똑딱이형 브이로그 카메라들이 1인치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급형 미러리스와 DSLR로 넘어가면은 센서 크기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캐논의 EOS 80D나 70D, 100번대 숫자를 가진 그런 중급기들이 이제 APS-C라고 해서 크롭 센서를 갖고 있고요. 상급기들은 이제 풀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135 포맷 필름과 정확히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센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센서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센서 크기가 커지면은 같은 화소에서 디테일 표현이 더 넓어집니다. 또한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커집니다. 그 말인즉슨 빛이 없는 환경에서의 수광 능력이 좋다는 것이죠. 또 배경 흐림 효과에 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은 이거를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가는 제 방학이 순삭될 것 같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액션캠을 설명을 할 때 광각에서 흔들림이 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미러리스 등을 브이로그에 사용을 하고 싶다면 20mm 이하의 광각 렌즈를 구비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 짐벌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얘가 뭐 하는 친구냐 하면은 카메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아주 좋지만 그만큼 예민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사용하면 부드러운 시네마틱 영상 그리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운용이 어렵고 무게 때문에 또 쉽게 갖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득과실이 확실한 친구입니다. 그렇기에 짐벌의 대표격인 DJI는 신박한 친구를 내놨습니다. 제 옆에 바로 있는 이 친구입니다. 얘가 뭐 하는 앤가 하니 보니까 액션캠도 아니고 짐벌도 아닌 것이 왔다 갔다 하면은 고개가 가만히 있기도 하고 지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했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올 리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도 브이로그 카메라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배운 세팅값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대낮에 조리개를 엄청나게 쪼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밝은 대낮에는 심도 표현이 불리하다는 점이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ND 필터입니다. 우리는 선글라스를 껴서 햇빛을 차단을 하죠. 이 친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렌즈 앞에 ND 필터를 장착함으로써 전체 광량을 어둡게 할 수 있고 그 어두워진 광량을 조리개를 염으로써 해결을 하면 대낮에도 f2.8이라는 얕은 심도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상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오디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귀에 들리는 것도 꽤 중요하죠. 최근 휴대폰 녹음 성능이 꽤 좋습니다. 굳이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쉽게 1인 크리에이터들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핸드폰을 들고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이로깅 등에서는 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또 사운드가 중요하죠. 전문적인 사운드 장비를 통해서 후편집 과정에서 잘라붙이게 됩니다. 마이크는 보통 카메라 결합식, 독립식, 그리고 무선식 총 3개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카메라 결합식 마이크는 카메라 측면에 있는 3.5파이 단자를 통해서 카메라와 통신을 하고, 카메라 위쪽에 보면은 핫슈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핫슈에 이런 어댑터를 끼워가지고 어댑터로 카메라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고정하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독립식 마이크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개별로 운용이 됩니다. 이는 후처리 과정에서 싱크 맞추는 작업을 통해 이 음성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은 카메라와 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더 깔끔하게 들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무선 정송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송신기와 수신기가 한 쌍을 이루게 되는데요. 수신기는 카메라에 부착을 하고 이 결합식 마이크처럼, 송신기는 주로 출연자들이 휴대하면서 이제 핀 마이크라고 하죠. 핀 마이크를 통해 기계 본체는 이 허리춤에 꽂고 나머지는 옷을 통해서 이쪽에 다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뷰와 예능 등이 쓰이며 선 정리의 자유도를 선사하는 아주 유용한 장비이지만 가격이 아주 사악하죠. 보통 가격이 카메라 바디 하나와 맞먹는 가격입니다. 최근에는 좀 싼 놈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니에서 나오는 그런 무선 송수신기들은 꽤나 비싼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좀 얼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꽤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거든요 오늘.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 싶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에 이것들을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